이영애가 그 말을 무시합니다. 일은 무슨 일? 그냥 빨리 와서 일찍 와서 라면이나 끓여. 이런 말로 유지태를 무시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영애가 유지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나오죠. 그래서 유지태는 거기서 듣고 빡칩니다.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라면으로 보이냐고 함부로 하는 말이 겨우 이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제 유지태는 착하고 순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갈 곳이 없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돌아오는 길에 어, 잘못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떡볶이를 사와가지고 이영애에게 같이 먹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지태를 기다리는 건 이제 마음이 다 떠버렸고 그냥 이영애 본인에게 그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유지태의 짐을 다 싸놓은 이영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유지태는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싸놓은 짐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요. 유지태가 짐을 싸들고 나가기 전에 이영애 침대로 가게 되는데 이영애는 그냥 누워서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그냥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지태는 라디오를 듣게 되는데 이영애의 내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자동차를 가속을 해서 그 시끄러운 엔진음으로 그 소리를 묻어버리게 돼요. 자, 둘은 그렇게 헤어져서 서로 이제 일정 시간을 가지다가 뭔가 서로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영애가 유지태에게 다시 연락을 하게 되고 둘은 다시 만나게 돼요.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이별을 통보하고 이별을 뭔가 말하게끔 만든 상대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씩 쪼개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뭔가 다시 한번 잘해보자는 뉘앙스로 다가오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뭔가 버리고 나니까 아쉬운 그런 상황 있죠. 그런데 이영희는 얼굴이라도 예쁩니다. 자, 어때요?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 굉장히 꼴보기 싫죠? 그런데 이걸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만약에 떠난 상대가 다시 온다 그러면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 얼굴로 씩 쪼개면서 나 보고 싶었냐고 나 기다렸냐고 이렇게 말하는 이영애를 유지태는 차마 다시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다시 그 손을 잡아버립니다. 자, 버려놓고 다시 죽고 이러니까 뭔가 더 애틋해진 것 같은 느낌을 풍기지만 아니에요. 핵심은 이미 마음이 다 떠버린 상태인데 그냥 잠시 흔들려서 다시 온 거니까요. 자, 결국 얼마 안 가서 다시 그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자, 떨어져 있는 사이에 이영애는 아까 그 라디오 게스트 있죠. 그 사람과 이제 여행을 가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유지태가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영애는 왜 자꾸 전화하냐고 내가 전화한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매몰차게 이제 끊어버리게 되고 유지태는 그 의미 없는 밥 먹었냐는 뭐 이런 얘기 있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얘기로 관계를 어떻게든 다시 이어가보고 싶어 하지만 뭔가 능력 밖의 일인 것 같고 마음을 돌릴 방법을 모르겠고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운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에 이제 이영애와 유지태가 사귄 지 초반에 그럴 때 이제 운전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이영애가 가속을 해보라고 해도 유지태는 충분히 빠르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새로운 남자 이 남자와는 오히려 이 남자는 이영애가 말하는 것보다 더 가속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영애가 해보라고 하면 더 해버리는 자, 그러니까 이영애보다 더 앞에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유지태와 상반되는 캐릭터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유지태가 이제 그 방송국에서 그 남자와 이영애가 같이 나오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술 취한 유지태가 이영애를 찾아가서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외를 하게 돼도 다시 깨져요. 그리고 뭔가 이 만나고 이별하고 다시 재회하고 다시 헤어지는 자, 그걸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묘사를 했습니다. 그 인물 간의 감정의 변화 그러니까 연인 간의 어떻게 권태감에 빠지고 왜 그 사람이 싫어지고 뭔가 정이 떨어지고 마음이 떠버리는지 그게 감정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재회를 하게 되면 아픈 상처를 다시 또 한번 긁는 것과 똑같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재회를 비추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재회했다가 또 깨지게 되고요. 자, 그 깨지는 장면이 유지태와 이영애가 이렇게 있다가 이영애가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도중에 내립니다. 내려서 유지태에게 달려와가지고 유지태 얼굴을 보고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더 잘할게 라면서 한번 붙잡는데 이영애가 그 손을 다시 또 뿌리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지태가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 얘기인데요. 라면 먹고 갈래 이거랑 똑같죠. 이 두 가지는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는 대사입니다. 그리고 유지태는 치매 걸린 할머니와 같이 산다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영화 시작부에도 나옵니다. 기차역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죽은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착한 손자 유지태가 그 할머니와 같이 기다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이 막바지에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영애를 만나기 전에 장면은 이렇게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걸 유지태가 같이 기다려주는 걸로 나오고, 이영애와 이별하고 나서도 이 치매 걸린 할머니와 손자 유지태가 같이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유지태는 이별한 상황이고 그 치매 걸린 할머니와 같이 있는데 계속 오지 않는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할머니를 보면서 자기 모습 같아가지고 유지태는 화가 나서 짜증을 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유지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영애가 보고 싶어서 강릉에 이영애의 아파트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 방에 불이 꺼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지도 않고 그냥 그 앞에 아파트 근처에 도로에서 잠을 잡니다, 유지태가. 그래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유지태를 발견하고 이영애가 와서 뭐 하는 거냐고, 이러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이영애의 손에는 캐리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바래다 줄까? 라고 하는 유지태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자, 그리고 차가 없던 이영애가 새 차를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 출발을 암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타까운 캐릭터로 나오는 유지태는 이영애를 미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있던 정마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식으로 미행하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미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라디오 게스트로 왔던 그 남자와 이영애가 같이 묵는 걸 보게 되고, 그래서 유지태는 소심하게 복수를 하는데 그게 새차, 이영애의 새 차를 열쇠로 긁고 가는 그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긁고 있는 모습을 이영애가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정말 찌질함의 극치를 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에서 그 치매 걸린 할머니가 나오는데요. 치매 걸린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떠난 버스와 여자는 다시 잡지 않는 거란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할머니가 고이 모셔뒀던, 놔뒀던 그 한복을, 연분홍 한복을 입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집을 나섭니다, 혼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 그 할머니의 영정사진, 그리고 손자 유지태의 검은 정장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별로 괴로워하는 손자를 보면서 할머니 스스로 이제 자신의 봄날을 떠나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암시를 하게끔 만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지내고 있다가 이영애는 문득 또 유지태가 생각나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또 유지태를 찾아가게 됩니다. 또 연락해요. 그 또 받아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거의 유지태가 아닙니다. 그때의 유지태가 아니에요. 예전의 유지태와 달라진 유지태가 이영애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둘은 벚꽃 배경이 있는 카페에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영애는 할머니 주라면서 식물을 하나 줍니다. 화분을 하나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미 죽은 상태죠. 자, 그렇게 이제 카페를 벗어나서 둘이 길을 걸어가는데 유지태가 그냥 자기 보폭대로, 자기 걸음 속도대로 걸어가게 되고, 이영애는 그 보폭에 맞춰가지고 계속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유지태의 팔짱을 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또 그 얼굴 가지고 팔짱 끼면서 우리 같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현실에서 이영애가 그런 소리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굉장히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천하의 나쁜 그런 그거라도 그 얼굴로 앞에서 막 팔짱 끼면서 같이 있을까 이러는데, 아유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매정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유지태가 그 손을 뿌리칩니다. 자, 말없이 그 팔짱을 풀고요, 이영애가 줬던 그 식물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할머니의 말대로 떠난 여자를 다시 잡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다시 잡아봤자 또 떠날 걸 이미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지태와 이영애가 서로 이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등을 지고 가게 되는데 서로 돌아보면서 딱 마주치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유지태는 계속 고민을 합니다. 멍하니 서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둘이 돌아봐서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이 오지만 다시 잡지 않습니다. 잡지 않고 그냥 계속 갈 길을 그냥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다가 이영애 앞에 유지태가 타던 차랑 똑같은 차종의 차가 잠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걸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끝까지 잡지 않은 성숙한 유지태가 나오고 이렇게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영화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연애를 해본 분들이면 무조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본인이 첫사랑을 했다 그러면은 유지태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거고 했을 거고요. 그리고 연애의 경험이 몇 번 있다 그러면은 이영애가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연애를 하게 되면 내가 유지태가 되기도 하고 이영애가 되기도 하는데요. 내가 유지태의 입장이었을 때는 이영애가 이해가 가지가 않고, 그리고 이영애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유지태가 이해는 가지만 이해가 하기 싫은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둘이 같이 사랑을 하고 있지만 그건 둘 사이에 그냥 어느 부분에 교집합이 생겼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고 당신 또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교집합이 있을 뿐 완전하지가 않죠. 자, 각자의 사랑을 할 뿐인데 그 사랑끼리의 교집합이 약간 생겼을 뿐입니다. 자, 둘이 만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교집합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작아지게 되면 우리는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원래 상대와 내가 같지가 않구나 이걸 납득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그때까지는 이별의 힘듦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통 이제 처음 연애를 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연애를 임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유지태와 같은 사랑을 연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영애와 같은 연애를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영애가 이해가 가게 되고요. 이영애가 되고 난 뒤에 유지태와 같은 그러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착하지만 순진하고 순수하고 다 좋지만 뭔가 답답하고 재미가 없고 그러다가 뭔가 그 사람에게 질리게 되고 관계를 깨고 싶어지고 뭔가 미련스러워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상대의 순수함이 지겨움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마찬가지로 그걸 해봤기 때문에 내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가는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그걸 알기 때문에 또 마음을 쉽게 안 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둘은 순간은 같은 사랑을 했지만 유지태에게 이영애는 끝이었지만 이영애에게 유지태는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자, 이 영화는 재회를 하고 싶은 분, 그리고 유지태와 같은 사랑을 하고 싶은 분, 그리고 이영애가 이해가 가는 분, 그리고 이영애의 그 젊은 시절에 엄청난 그 미모를 보고 싶은 분,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봄날은 간다였습니다.